안녕하세요. 휘루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영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의 조제는 스스로 이름을 지어줬죠. 영화에서는 조제라는 이름을 고른 이유를 나에게 꼭 어울려서 라고 하지만 원작인 다나베 세이코의 소설에서는 조제가 좋아하는 작가, 정확히 할머니가 주워오는 소설의 주인공 이름이 조제라고 나옵니다. 오늘은 이름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성별이나 외모를 정할 수 없듯이 이름도 태어나면서 부여받습니다. 살면서 처음 스스로 정해본 이름은 영어 이름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영어 이름도 선생님이 지어줬다가 중학교 오면서 제가 바꿔서 지었습니다. 이후에 또 대학교 오면서 바꿨네요. 그때마다 저도 조제처럼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 속 인물 이름을 따왔네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는 휘루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MBTI 끝자리가 J인데요. 좀 피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휘뚜루 마뚜루에서 따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좋아하는 드라마 인물 이름이에요. 드라마 최고의 이혼에서 배두나 배우님이 맡은 역할 이름이 휘루였어요. 거기서도 휘뚜루 마뚜루 살라고 지었다고 해요. 동생 이름은 마루로 나오고요. 휘루라는 인물은 제 성향과 대척점에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행할 때 계획에 맞춰 이동하는 것도 많은 걸 볼 수 있지만 우연히 들어선 골목에서 커피를 한잔하는, 또 그 카페에 붙어 있는 그림을 보며 뜻밖의 아이디어를 찾는 그런 여행을 동경하거든요.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이 드라마를 보다가 빡빡하게 계획 세우고 사느라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지은 이름 안에는 취향이 반영되기도 하고 지향하는 것, 동경하는 것, 되고 싶은 모습이 담겨 있기도 해요. 사실 어떤 이름을 짓는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에게 이름을 다시 지어주겠다는 선택을 한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내가 불릴 이름인데 내가 고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싶어요. 조제뿐 아니라 영화나 소설에서 이름으로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죠. 영화 어느 가족을 보면 영화는 한 가족이 학대를 당하는 아이를 데려와서 가족으로 지내는 이야기인데요. 주인공은 이 아이의 이름을 린이라고 짓습니다. 영화에는 설명이 없지만 소설에서는 주인공이 어릴 때 반에서 부자이면서 자신에게도 잘해준 착한 아이의 이름이 린이었다고 해요. 이 한마디가 추가되어 있어요. 주인공에게는 무의식 속에 제일 예쁜 이름은 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영화 레이디버드에서는 주인공 크리스틴이 자기 이름을 레이디버드라고 짓습니다. 성당 부속 고등학교에 다니고 본명까지도 크리스틴인 주인공은 본명을 거부함으로써 현재 처한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표출하죠. 또 후에는 본명인 크리스틴을 다시 사용하면서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던 것들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게 됩니다. 그녀가 선택한 이름에 새, 버드가 들어간다는 사실만으로도 인물의 욕망을 보여주지만 이름을 새로 짓겠다는 선택 자체가 그녀의 주체적인 성격과 욕망을 대변하죠. 여러분이 이름을 새로 짓는다면 내가 나를 부를 때만 사용하더라도요, 어떤 이름을 지어줄 것 같나요? 새로운 이름을 지을 선택을 할 건지도 궁금합니다. 20대 초반에는 제 성향들에게 이름을 하나씩 지어줬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좀 기특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한데요. 혼자 있을 때의 나, 편한 사람과 있을 때의 나, 어른을 대할 때나 알바처럼 사무적인 나 정도로 나뉘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재수를 하고 성인이 되니까 갑자기 새로운 사람 만나는 일투성이었습니다. 나름 실수를 줄이고 능숙해 보이려고 인격을 분류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이름들이 제 안에 스며들어서 언젠가부터 구분짓지는 않았습니다. 또 한창 2018년쯤에 개명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좀 보였었어요. 당신의 본명은 어떤가요? 제 이름은 흔한 조합의 이름입니다. 과에도 동명이인이 있었고 살면서도 종종 보여요. 예전에는 발음도 겹치는 이름이 많고 흔해서 불만이 있었는데 지금은 평범한 게 참 편한 거구나 싶기도 합니다. 내가 짓는 내 이름은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준다면 별명은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알 수 있어요. 꼭 별명이 아니더라도 애칭? 이름 끝자리만 외자처럼 부른다거나 이름을 생략하고 부른다거나 이런 것들에서요.
조제는 츠네오가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제가 두려워한 것, 정말 경계한 것은 안헤도니아라는 병이 아닐까 싶어요. 소설에 등장하는 실제 존재하는 병명은 아니지만 가장 행복한 순간에 행복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갑작스러운 공포에서 생기는 병이라고 해요. 결국 행복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그걸 붙잡을 수 없다는 두려움에 지금 있는 행복도 만끽하지 못하기도 하죠. 행복을 찰나의 단위로 바라보는 조제는 행복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눈앞의 츠네오를 마음껏 사랑하죠. 스스로 이름을 부여한 자는 타인에 흔들리지 않고 현재를 걸어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제는 츠네오가 떠난 뒤에도 조제로 씩씩하게 살아갑니다. 원작에서는 두 사람이 헤어지는 데까지 나오지 않고 결혼을 해요. 두 사람만 알고 있는 결혼이지만 조제는 츠네오와 헤어지더라도 함께하는 게 행복한 날까지 행복하겠다 식으로 마무리됩니다. 관계에 이름을 붙이는 것도 생각해봤어요. 친구, 부부, 연인 등. 관계는 시간이 쌓이면서 본인들의 언어가 생겨요. 원래 있던 단어를 새로운 뜻으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해요. 그렇게 나에게 다가온 단어들이 있잖아요. 이름도 불리면 불릴수록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친구들끼리 독립운동을 할 수 있겠냐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10명 중에 저랑 1명 빼고는 모두 할 수 있다고 거의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엄청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이름 하자마자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마지막 화가 가장 먼저 생각났어요. 그들이 남기는 이름은 오직 의병이다. 그들은 그걸로 충분하다. 이런 대목이었습니다. 또 이름하면 역시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죠. 자기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면서 나를 부르지만 동시에 너를 부르는 것이기도 하다. 상상만 해도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을 통해 이러저러한 이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스스로 불리고 싶은 또는 닉네임으로 사용하는 이름을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스타벅스에서 주문할 때도 닉네임 불러주잖아요. 그런 닉네임 안에, 이름 안에 내가 놓친 내가 들어있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봬요.